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첫 순서 마켓세븐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만 골라서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유한타증권 한상혁 차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오늘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최근 하락했던 반도체 관련주가 오랜만에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온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반도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로 몰리는 대기업 원전 투자,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가 사업이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의 발전 기대해봐도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차 인수전이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을 포함한 4파전으로 확정이 되면서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의 주가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관련주 투자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희는 두 가지 이슈 다뤄볼 거고요. 그중 반도체 이번 기회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슈퍼사이클 다시 기대해도 될까라는 이렇게 저희 지금 보여줬는데 오랜만에 어제 반도체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전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상승해준 이유였는지 대장주가 끌어주니까 중소형주까지도 강세를 연이어서 보였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또 국채가 오름세 등의 기술주가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반도체주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뭘까요? 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반도체 도대체 왜 올라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전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시가총액 1, 2위 업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고 이에 따라 소부장 업체들 역시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 거기에 IT 수요 부진,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공급망 이슈, 하나 이제 딱히 풀린 거는 없는데, 어제 우리 시장을 이끈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가 맞았습니다. 반도체가 주도를 했었고요. 반전을 이끌어낸 거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설비 투자 상향설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이 일부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업황이 좋으나 나쁘나 투자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때만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투자가 진행이 되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업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매년 일정 규모의 투자를 항상 이루고 있었는데 올해 역시 삼성전자는 25조에서 한 30조 정도? 그 정도의 규모를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이게 한 35조 이상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요즘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그 초기술 격차가 좀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으로 메꾸려고 한다는 오해도 또 좀 살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만큼 투자하는 게 아니겠어라는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일단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방 산업의 이런 투자 확대는 매우 반길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 규모 확대는 비단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TSMC라든지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장비에 대한 리드 타임이 6개월에서 한 12개월로 그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 장비들 가격은 과연 그러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일부 제품 가격들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은 2년 전보다 제품 가격을 대부분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에 고객사들의 주문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지라 기술적인 혜자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가격 인상폭이 더 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우리 시장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주가가 크게 반응을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에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다시금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오랜만에 훈풍이 들어와 줬는데요. 자,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영국 전문 기업, 영국의 이제 설계 전문 기업이죠. AMR을 인수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투자를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살짝 엇갈렸습니다. 각각 초점을 다르게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가 흐름도 조금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SK 하이닉스가 ARM을 인수하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바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RM 자체가 반도체 설계 자산은 이제 팹리스라든지 종합 반도체 기업에 팔아서 로열티를 받아서 수익 구조를 가진 회사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뭐 CPU라든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이 이 ARM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칩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뭐 애플이라든지 퀄컴,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다 ARM의 IP를 좀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려고 했지만 불발이 되면서 지금 SK 하이닉스와 인텔 등이 인수를 좀 검토하는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매출의 90%가 뭐 D램이라든지 낸드 플러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죠.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거든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하지만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쪽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ARM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그 다른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한테 뒤처진 격차를 뭐 한 방에 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 역시도 이 독점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인수가 이제 불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똑같은 논란에 좀 휩싸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막대하게 필요한 자금도 좀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이게 미니멈으로 한 50조 원 정도의 총알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ARM을 좀 인수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 그만큼 ARM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가치 활용도가 매우 크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럴 만한 회사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한번 잘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도 함께 체크해 가면서 짚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정말 AMR을 인수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도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엇갈린 그런 방향성이잖아요. 네.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투자 관점에서. 뭐 굳이 따지자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글로벌 경기 영향에 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영향에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업종이에요. 지금도 매크로 변수들이 악화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전망들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 위주 시장의 성장을 시켜왔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글로벌적인 팹리스 업체는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나마 파운드리 쪽은 삼성전자하고 DB하이텍 그 정도만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본다라고 하면 전 DB하이텍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DB하이텍은 대표적인 8인치 파운드리 업체죠. 대부분의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이 투자를 집중하는 쪽이 12인치 쪽이에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도 대부분 12인치 파운드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인치 파운드리 공급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기존 업체들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신규 플레이어들은 꿈도 못 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판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동률은 이미 100%가 육박하는 그러니까 100%인 상황에서 가격 상승은 바로 이익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비메모리 업체 중에서 가장 편안한 좀 선택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DB하이텍
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련주 내에서는 DB 하이텍 딱 꼽아 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도 DB 하이텍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윤 당선인이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해 규제 해소와 기술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 대통령도 4대 혁신 과제로 반도체를 넣어서 또 이제 육성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한 번 슈퍼사이클을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규제 해소라든지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 뭐 이런 그리고 인재 육성 이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 반길만한 뭐 이슈긴 이슈라고 하지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우려가 했던 부분들이 국내에서 진짜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중국으로 좀 가는 경우가 정말 넘어갔습니다.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봉을 한국보다 한 서너 배를 주다 보니까 뭐 중국에 뺏기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이공계를 졸업을 하고 전문학과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많았었고 이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한테 이게 인력들이 배치가 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정부가 나서서 이 반도체 인력을 키우고 그리고 많은 자원을 대한민국 우수한 반도체 생태계에 조금 곳곳하게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뭐 국내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기술주의 침체가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국내 이런 공약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원전 아직 원석만 원전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죠. 이번에도 이제 정책 관련된 이야기로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윤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식 선언하면서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고 있는 SMR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다른 입장인 거죠. 새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기저 전원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국내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이거 왜 그럴까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주가 차에서 봤을 때 재료가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미 후보 시절부터 이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서 통해서 정말 여러 번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더 이상 신선한 재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원자력 공사가 재개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2, 3년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업계의 좀 얘기고요. 이미 관련해서 기술자들이 산업에서 이탈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갇혀있지 못하다라는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산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 대안으로서의 원자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폴란드, 뭐 라트비아, 프랑스, 영국 등 뭐 많은 국가에서 원전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참 아쉬워요. 만약에 우리가 탈원전 선언을 좀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글로벌적으로 이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가 몇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탑 수준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탈원전을 선언을 했을 때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 열릴 유럽의 원전 시장을 우리가 한번 먹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좀 놓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국내 원전주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한 달 사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확대되는 이 원전의 그 위상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주가의 반전 가능성도 그리 멀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주가의 반전 가능성을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공약과는 별개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내에서요, 원전 그 섹터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건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끝날 건지, 아니면 정말 크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반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주가의 반전 트리거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로는 한 이달 말쯤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좀 있거든요. 빠르네요, 생각보다. 네, 뭐 왜 그러냐면 그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SMR 기업으로는 미국 기업 중에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이 설계 인증을 획득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28일에 이제 스펙으로 합병해서 상장하는 안건을 의결할 좀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2조 원에서 한 5조 원 정도 그 규모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SMR과 관련된 투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두산중공업이 이 유스케일에 한 1억 달러, 우리는 돈은 한 1,230억 정도 이 정도를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유스케일 파워의 그 SMR 기자재 우선권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주 기대감을 좀 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우리 원전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달 말부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관련주 흐름으로는 두산중공업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원전 가지고 계신 분들, 원전 관련주 한번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 이 종목까지도 함께 눈여겨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